자, 이제 다시 3강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병충해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병충해 관리는 요즘에 뭐 외래종 수목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르던 벌레 병 원체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뭐 조경업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나무병원 이렇게 했고 또 전문 분야로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또 이렇게 이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예찰을 활동해서 확인하는 과정,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위에 그 혼약을 가능하면 자제하라는 게 혼약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소독 그 약재 같은 거 살포한다고 보면 보통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병이 이것도 올 수 있고 저것도 올 수 있으니까 약을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냥 뿌려줘요. 그럼 뭐 이 병도 걸리고 저 병도 걸리고 한다는데, 이제 이걸 자제하라는 게, 그 중에 어떤 놈이 살아남으면 그게 이제 항체를 형성해갖고 잘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발생한 그거에 맞춰서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제 이게 좋다는 이제 원칙적인 기본적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병충해는 그 사람하고 비유를 하자면, 우리 사람이 같은 사람도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듯이, 건강하면 병이 잘 안 걸리는 거하고 나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뭐 잘 먹고 운동 잘하면 잘 건강하듯이 나무도 환경 관리 잘해주면 잘 안 아파요. 근데 그게 뭐냐면, 토양 밑에 나왔네요. 환경 관리. 토양이 너무 양분이 없거나 물이 잘 안 빠지거나, 또 가뭄에 이렇게 너무 습기가 적다거나,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통풍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햇빛을 너무 못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갖춰주면 약을 2번 뿌릴 거 1번 뿌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된다는 이야기고, 앞에 여기 넘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썩은 가지 낙엽처리 이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그 가을 되면 낙엽이라든가 가지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대로 두면 겨울철에 동면하기 위해서 이제 애벌레 이런 것들이 나무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내려오다가 이제 그 낙엽 밑에서 이제 이불처럼 덮고 그냥 동면을 했다 봄에 이제 올라가서 하고 하는데, 이걸 제거해주면 걔들 동면할 자리가 없어지니까 내년에 병충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처리해 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나무병원 농약 판매상 나왔는데, 요즘 이제 기준이, 원칙이, 나무병원에서 요즘에 그 병해충 진단도 하고 치료를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일부만 이렇게 어떤 해충이 보인다 했을 때는 인근에 농약 판매상 가서 그 사진이라든가 뭐 가지를 끊어가지고 가면 농약 판매상에서 알고 이렇게 약재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일부만 있을 때는 살포를 분무기로 해 주시는가 하면 되니까, 이게 두 기관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병해 관리 나왔습니다. 병해 관리에서 이제 그 환경 요인으로 인한 거하고 구분을 좀 해주라는 게, 병해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환경 요인으로 이렇게 나무가 좀 시들거나 그 변색이 올 때, 산성비라든가 이런 게 올 때는 그 나무가 전체적으로 변색이 옵니다. 뭐 누렇게 되거나 회색으로 되거나. 근데 이제 병으로 인한 것일 경우는 일부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단일하게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색깔이 변색이 되면서 나무가 시들거나 했을 때는 지금 환경이 안 좋구나.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여기 나왔는데 뭐 약을 잘못 뿌려줘서 그렇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병의 진단,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 좀 한 4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흰가루병, 거름병, 비치아루병, 떡병 나왔는데, 흰가루병은 기온차가 좀 크거나 통풍이 안 좋은 거. 흰가루병은 그대로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흰 가루가 이렇게 그 남은 이파리 보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거름병은
뭐라 합니까? 까만 연탄재를 뿌려놓은 그런 형상이랄까요? 이건 뭐 6, 7월경에 하고, 그룬병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나 이제 진딧물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싼 그 분비물,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병원균이 오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자체로는 나무가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걸로 인해서 광합성,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약해져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약해지면서 병이 걸리고 더 악화되고 이제 그 죽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빗자루병은 그냥 표현 그대로 빗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추나무가 있고, 뭐 단지 안에 벚나무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고, 대나무도 있고, 이제 빗자루 모양으로 된다는 거. 매개 곤충은 모무니 매미충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뭐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떡병은 이제 단지에서는 철쭉에 많이 나오는데, 이파리나 이렇게 줄기에 그 조그만 흰색 개통, 뭐 우유빛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떡처럼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통풍 장애나 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게, 애들이 이게 신기해가지고 만지고 했을 때, 그 만진 손으로 입에 닿거나 하면 이제 복통이 일어나거나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해 관리. 충해는 이제 곤충 중에, 충해가 아니라 이제 충으로 인한 해를 이제 충해라 그러죠. 해충은 이제 곤충 중에 좀 나쁜 애들을 이제 해충이라고 그러죠. 전체 곤충 중에 한 3% 미만이 해충이라고 그럽니다. 해충이라고 그러면 그냥 병으로 옮기는 거, 그다음에 나무에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사람을 좀 성가시게 하죠. 뭐 파리라든가 이런 모기라든가. 이제 주요 해충 사진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또 미국 선녀벌레 이렇게 있는데 되게 좀 하얘가지고 되게 착해 보이는데 얘들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 미국 흰불나방이 가장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입니다. 두 번째 미국 흰불나방 두 번째 보시면, 요즘에 뭐 단지에서도 그런 경우 아니면 공원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남은 이파리가 거미줄처럼 그냥 줄기만 남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이제 한번 그냥 그 나무를 거미줄처럼 남기고 그 다음 나무로 또 이동해가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이게 가장 요즘에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응애하고 깍지벌레가 있는데, 응애하고 깍지벌레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응애 깍지벌레는 나무 잎 뒷면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재를 살포하더라도 위에서 살포하면 나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약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약재가 좀 고독성이어가지고 독해가지고 위에다 뿌려도 이렇게 밑에까지 약효가 영향을 미쳤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서 이제 나무 이파리 뒷면으로 이제 약재를 살포해야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패벌레 있고, 방패벌레는 뭐 요즘에 포플러, 버즘나무, 뭐 해바라기, 뭐 여러 나무에 또 나오고, 중국 꽃매미, 꽃처럼 이렇게 무늬가 그래서 꽃매미라는데, 이런 애들이 다 그 고유에 있던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관리는 이제 토양이 사실 이제 그 배수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분이 좀 충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양분이 충분하려면 이제 비료나 퇴비를 줘야 되는데, 비료 주는 시기 이렇게 좀 보시면, 시기가 이제 휴면기를 중심으로 해서 휴면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휴면기가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초봄, 그 다음에 이제 추워질 때 낙엽 다 지고 나서 그때 이제 비료를 주는 게 가장 좋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생장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주는 게 이제 가장 좋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그 생장 활동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그 휴면기 들어가기 겨울 전에 이게 비료를 주다 보면 웃자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나무가 그냥 너무 빨리 크는 거죠. 그럼 나무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져 가지고
강풍 같은 게 이제 잘 불어지기도 하고, 그 겨울에는 이제 이게 자란 게 날씨가 떨어지면 이제 동해 때문에 얼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료 주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네, 비료 주는 방법은 그냥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뿌리 부분에 이렇게 그냥 위에 뿌려줘도 되는데, 예? 아까 제가 강우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워낙 그냥 순식간에 그냥 폭우수성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 비료를 주면 싹 흘러내려요. 그래서 비료 주는 효과가 없고, 그래서 주변으로 가가지고 수간 하부에 수직으로 내려와가지고 그쪽 그 원 형태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순차적으로 한 두세 군데를 파서 한 15 내지 20cm를 파서 약간 비료를 해갖고 위에 흙으로 덮어주면 그게 폭우가 와도 그 비료가 흘러내리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하로 침투가 되면서 그 뿌리에 이제 양분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외곽선으로 해갖고 주라는 게 그 부분이 이제 잔뿌리가 많아요. 잔뿌리가 대부분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해서 이제 그 위로 이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 뿌리는 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지 양분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관 하부에 주라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두세 군데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다른 곳에 이렇게 뿌려주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동물성 탭이 나오는데 이게 냄새 나는 경우 이게 들어가면 가스 발생해서 나무에 치명적인 피해 준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요. 제초 작업 나왔는데, 제초 작업은 약재를 인력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거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고, 약재를 요즘엔 약재가 선택성이 있고 비선택성이 있어요. 그래서 잔디밭에 잡초가 났으면 약재장에 가서 잔디밭에 풀만 죽이고 싶다 그러면 잔디는 살리는 그런 약재를 줍니다. 그럼 뿌리면 잔디는 안 죽고 그냥 잡초만 죽어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편리한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이행성 약재, 뭐 디캄바 이제 옛날 반벨이라고 그랬죠. 이런 약재 같은 경우가 이제 제초제해서 이제 풀은 죽이는데, 이 부분이 이행성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약재는 토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다 없어지는데, 이행성은 분해가 되지 않고 땅으로 침투가 되면서 뿌리가 그걸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양분이나 수액하고 따라서 같이 줄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약이지 않습니까? 그 약이니까 나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용 수목 부근이라든가 수목 밑에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이행성 제초제를 쓰면 안 된다.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요즘에는 약재가 그렇게 저독성으로 해갖고 친환경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용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연간 관리 일정, 연간은 이제 월별로는 않고 그냥 크게 구분해서 계절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봄철은 이제 봄전정, 아까 이제 봄 생장활동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정을 해줘야 되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가지가 이제 끝에 죽은 게 있어서 이제 잘라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부분하고 죽어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끝부분만 죽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죽어있는 마른 가지 부분을 잘라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내려와서 살아있는 부분의 끝부분을 좀 잘라주라는 거예요. 죽은 부분을 자르면 이게 마른 게, 죽은 게 가지를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분을 잘라줘야지 거기서 끝이 난다. 그 다음에 대형 수목 결속제라고 하면 고무바, 그 다음에 철사, 현장에서는 반생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지주목 결석제, 이건 이제 나무를 새로 심거나 했을 때 이제 지주목으로 해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해주는데, 이거를 철사 같은 걸 묶어줬을 때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제 수목 직경이 커지면서 철사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목을 이식을 할 때, 요즘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수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을 떠서 이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도 분을 뜰 때 이렇게 그 고무바라든가 반생 철사를 이렇게 묶어서 분이 안 떨어지게 해서 이제 심는데, 철사 같은 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 뭐 모르고 그냥 두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뿌리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면서 이 철사가 뿌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심고 나서 1, 2년 지나면 위에 이제 그 분 자체가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 철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해서 이제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거. 근데 고무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그냥 제거해 주는 게 좋다고 많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봄철 산성비 피해 점검. 소나무 같은 경우 가끔 방송 나오죠. 뭐 산성비가 엄청 심한 산성비가 내려와서 어디 산에 나무가 오염이 돼가지고 누렇게 회색으로 했다고. 이게 아파트 단지에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좀 그런 피해가 왔을 때는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거나 호스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알칼리성 약제, 이게 산성비다 보니까 알칼리성 약제를 이렇게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석회 유황합제 해가지고 약재상에서 사가지고 뿌려주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료 주기 피해가 좀 너무 늦거나 그랬을 때 잠복소 중간에 이렇게 그 잠복소라고 해갖고 띠 감아주는 거 제거해가지고 소각을 해줘야 되고, 이제 물 주기 해줘야 되고, 여름철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홍수 태풍 대비해야 되겠죠. 언덕 같은 경우는 홍수 큰 비가 오면은 흙이 쓸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토사가 흘러나가면 이제 나무는 고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라든가 태풍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 이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염 가뭄, 이것은 여름철에 가뭄 됐을 때는 나무가 시들고 하니까 그때 물을 줘야 된다는 거. 물 줄 때는 뭐 그 화분에 그 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낮에 주는 것은 안 좋다. 뭐 죽어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시기가 그때밖에 안 된다 하면 낮에도 줘야 되지만 아침이나 저녁에 주는 게 좋고, 특히 아침이 좋다. 뭐 왜 그러냐 이제 하면 시간상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잡초 제거, 약간 좀 오래된 아파트 그 울타리 부근으로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가면 덩굴 같은 경우에 좀 있을 수 있어요. 환삼 덩굴이라고 이렇게 아주 가시처럼 돼가지고 아주 머리 아픈 애죠. 가시박, 미국 자리공, 방동산이, 이런 거 좀 어렸을 때 제거해주면 좀 수월하죠. 병충해 예찰 예방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잠복소 설치, 이것은 이제 제가 가을철로 이렇게 넣는 게 맞겠네요. 9월, 10월로 제가 써놨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11월 이후 11월 말경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저는 당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근데 요즘에는 또 아침 저녁으로 그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 흰불나방이라든가 얘들이 이제 동면을 하기 위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나무 줄기를 타고 밑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숲이 나무 껍질 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땅에 내려와서 낙엽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면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잠복소를 설치해주면, 잠복소 이렇게 볏짚이나 이런 게 돼갖고 중간에 해주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 내려오다가 되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호텔이 되는 거죠, 호텔. 그럼 거기서 이제 겨울에 동면을 합니다. 그럼 그걸 제거해가지고 봄에 태우면 병충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이르다 싶을 때 해주는 게 좋다. 가을, 겨울철 관리, 네, 가을 전정해야 되고, 눈 피해 예방에는 이제 가을 전정하면서 눈이 나무 가지에 많이 쌓일 것 대비해서 너무 가지가 많다든가 이러면 한번 참고로 해서 중간에 제거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고, 그거를 그 나무 뿌리 부분에 하면 이게 이제 삼투압으로 인해서 그냥 나무에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동해하고 냉해 피해를 좀 대비하셔야 된다
하실 것은 방풍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면기 돼서 겨울에 이제 물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겨울에도 이제 눈이 잘 안 오거나 이제 가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와도 이게 녹아서 토양 밑에까지 침투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땅이 열기 전에, 그 다음에 나무는 낙엽이 다지고 휴면기 이제 들어갔다 싶을 때, 아까 봄에 이렇게 물집을 해서 이렇게 물을 담아서 충분히 주듯이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게 나무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휴면기라 하지만 나무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장을 활동하기 때문에 그 수분은 계속 이렇게 소진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겨울이라도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면 나무가 봄철 돼서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병충해가 또 올 수 있으니까 물 주는 것은 이건 나무 건강을 위해서는 뭐 무시 못할 사항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관리주체 조경 관리,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조경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갈수록 아파트의 조경이 고급화되고,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는 천년된 느티나무를 심었니 어쩌냐면서 이게 막 5억, 10억짜리 나무를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슈화 해가지고 이제 분양에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래된 나무, 그 다음에 대형 나무를 이식을 하다 보니까 나무는 어차피 적을 때 옮겨주는 게 잘 사는데 대형 수목이다 보니까 이게 죽을 가능성도 많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인공 지반 위에서 하다 보니까 생육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고사하거나 그 다음에 그 나무 건강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도 요즘에는 자꾸 수경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놀이터도 고급화되고, 또 지상무 보행로 같은 경우도 좀 좋고 하다 보니까 좀 고가의 관리도 어렵고, 관리 비용 자체도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조경 관리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애찰 활동, 미리 해갖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미리 파악해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알리고 그 보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활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가면서 우리 그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조경을 보는 눈 자체, 정원을 또 대하는 그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 수종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관련된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새롭고 고급화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자꾸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또 외래 병해충 법적 규제도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기관, 그 다음에 전문 업체,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가져서 관리 방안 수립할 때도 이렇게 의견을 반영을 하시고 해가지고 아파트 아름다운 조경 경관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셨으면 합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